오늘은 이제 15번째 강의 스포츠 미디어가 컨텐츠죠. 컨텐츠가 어떻게 생산되고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만듭니까? 역시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겠죠. 그래서 한번 스포츠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제작하며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하여서 스포츠 미디어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미디어의 생산 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7장 부분이 해당되겠는데,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제도화된 관행, 루틴, 뭔가 쭉 내려왔던 미디어 업체, 미디어사에서 어떤 제작 관행,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뭔가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바가 있죠. 관행적인 게 있죠. 그러한 루틴 관행과 또 업무 관행, 워크 프랙티스, 업무 관행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가 되겠고, 에디터가 되겠고, 기자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캐스터, 해설자들도 들어가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워크 프랙티스, 업무 관행, 뭔가 쭉 내려오던 관행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식의 다소 비합리적인 관행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있겠죠. 그럼 업무 관행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제3자적 입장, 제가 뭐 미디어 어떤 강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기자분을 한번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볼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에 여러분 5월 말로 강의는 끝나고요. 6월 첫 주에 여러분이 프로젝트 발표하고 두 번째 주요 학기 말 한 주 전에는 기자분 초대해서 한번 스포츠 저널리즘의 세계, 그리고 스포츠 기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 뭐 KBS 정도면 좋겠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송사가 KBS 아니야? KBS 기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모셔다가 여기서 특강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 저널리즘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그다음에 스포츠 미디어 그런 전문가, 기자, 리포터 이런 사람들의 업무도 한번 생각해 알아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한 스포츠 뉴스에서 뭐가 뉴스워시니스,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가. 스포츠 뉴스워시니스. 여러분이 9시 메인 뉴스가 끝나고 한 뉴스 꼭지가 7, 8개 됩니다. 거기에 나온 뉴스들은 그야말로 KBS 입장, MBC나 SBS 입장, 메인 뉴스 끝나고 하는 뉴스 아이템들은 그야말로 스포츠 쪽에서 뉴스 워스니스, 뉴스로서 가치가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제 어린이날이었어요. KBS 9시 뉴스를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9시 뉴스에 스포츠 뉴스에서 뭐가 첫 번째 나왔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스포츠 뉴스 한 8꼭지를 정한다 하면 기준이 뭐겠습니까? 역시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메인 뉴스 후에 펼쳐지는 스포츠 뉴스에 해야 되겠죠. 어떤 게 여러분한테 대중들이 볼 때 뉴스 워스니스 하다고 보겠어요? 오늘 만약에 KBS 9시 뉴스에 예상되는 뉴스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프로야구. 역시 프로야구는 뭐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뒤 한 1, 2번쯤에 나오고, 특별한 사건이 지금 오늘 중으로 전개되지 않는 이 프로야구 경기 결과, 프로야구에 관해서.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화요일 날이 좀,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이 좀 이렇게 썰렁은 해요. 골프 쪽도 그냥 끝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챔스리그 정도 한 아이템은 나올 것 같아요. 앞에는 안 나오지만 후반부 한 5, 6번째로 잠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벤투스고, 그다음에 스페인 라리가 넘버1, 넘버2 팀인 레알 마드리드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또 뉴스 아이템 나오고, 아마 내일 새벽 경기에 대한 뭐 간단한 얘기도 나오겠죠. 내일 새벽은 뭐죠? 바르셀로나랑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뭐 역시 빅경기죠. 그 정도 나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네? NBA 플레이오프. 제가 메인 뉴스에서는 잘 못 봤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뉴스 아이템 어디서 나오겠죠. 아직은 이제 그 챔피언십 결정전이 아니고 지금은 4강전인가요? 그 컨퍼런스별로 4강전이니까 NBA. 근데 해외 게 좀 많네요.
그다음에 손흥민 혹시 그 리버풀 이적에 관한 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군대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해외 언론 보니까 리버풀 가는 것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리버풀 측에서도 좀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국의 밀리터리 서비스, 맨데이터리 밀리터리 서비스, 병역 의무 부분이 존재하죠. 사실 병역 의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기준이 애매하죠. 4분 뛰고도 군대 면제를 받는가 하면은 참 국위 선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러나 지금까지는 군대를 가야 하는 입장이 돼 있죠. 하여튼 군대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항상 걱정입니다. 저희 때도 이렇게 좀 가기 싫은 친구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됐대. 이제 신체 검사 가서 이래요. 이러면 총 못 쓰잖아요. 그래서 막 의사가 손을 피려고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질러.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 군대는 너 못 가겠다. 내가 징집 면제를 때려줄게. 근데 옛날에 어땠냐? 옛날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 응? 군대 가야죠. 펴줬잖아 자기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런 하여튼 조커가 많았습니다. 조금 갑자기 자기가 말을 못하게 됐대. 신체 검사 받는데 뭐라고? 야 병역면제 감사합니다. 딱 그러다가 이제 징집면제 딱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일로 와. 그런 말이 저희 때도 있었다는 얘기는 참 계속 참 군대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미있습니다. 군대의 의미를 제가 굳이 부여한다면 그나마 대한민국의 하나의 평등 기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랑 비교적 군대 가는 거는 거의 평등해요. 가서 뭐 좀 편한 데 배치받는 거는 뭐 백을 쓰던 뭐가 있겠지만 군대 가는 건 거의 웬만하면 다 가야 돼요. 이렇게 수를 써서 어떻게 하면 모를까? 그다음에 대학 입시. 돈 내고 대학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 전에 뭐 과외를 고액거야 하나 그런 건 뭐 자기 자유겠지만 기부금 입학해서 가는 건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냥 대한민국의 평등 기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만약에 한양대학교에 20억씩 5명을 받아요. 기여금 입학. 그래 그 100억 가지고 여러분 장학금으로 100% 써야 한다. 조건을 붙여요. 여러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존심이 또 이때 또 생기죠? 나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뱃속에 들어있는 자존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도 모 대학이었는데 그 당시 5억을 내는 조건이었어요. 특기생으로 5억을 내는 조건이면 지금 그 당시 제가 다닐 때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이었고 지금 한 20배 뛰었으니까 한 3, 4배 뛰었으니까 5억이면 지금 한 100억을 내고 들어오는 거죠. 100억, 120억 정도 내는 거죠. 100억 이상을. 100억을 내고 우리 학교에 그 대학에 들어간다?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자존심이 발로했죠. 대학의 상하태위고 돈에 의해서 뭐가 입시가 들어오고 이미 저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펀딩을 받아요. 건물 짓고 이름 달아주고 그 자녀까지 받아줘요. 공부하고 안 하고는 혜택 없어요. 지금 못 쫓아가면 퇴학당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죠. 이제 자존심이. 그래서 성명서 내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 그 자동차 공학관 짓는 게 150억입니다. 그당 100억 이런 게 굉장한 돈이죠. 한 학생이 들어와서 저런 건물 하나 지어준다. 좀 받아주지 뭐. 근데 이게 명분과 실리 속에서 항상 명분이 좀 이겨요. 명분이 이깁니다. 우리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좀 비합리적인 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올림픽 개최 분산. 여러분 제가 어제 MBN 뉴스인가요? 보니까 그 가리왕산 그 활강 경기장 약 슬로프 길이가 한 2,700m 됩니다. 3일 동안 이벤트를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야. 나무 5만 그루를 베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나무 심기로 했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다음에 슬라이딩 센터. 그거는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밥슬레이하고 루즈하는 경기. 고작 할란 밑에다 풀 만들고 위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워터 슬라이드 만드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아주 소용없어. 용평에 누가 워터 슬라이드 타러 가겠습니까? 요 가까운데 좋은데 많은데.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아무래도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아이스하키 남녀 경기, 슬라이딩 센터, 그 밥슬레이, 루지 이런 썰매 경기 하는 거 활강 경기는 일본에 줘도 돼요. 근데 갑자기 뭐가 발생해요? 야, 줄 데 없어서 일본에 주냐?
우리가 북한에다 주면 모를까? 좀 있기 조금 갑자기 민족적 정서 플러스 반일 뭐 일본 컴플렉스가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한 얘기는 전혀 뭐 말하다 뭐하지 무슨 친일파로 몰리고 그래. 근데 사실 지금 그 가리왕산 그 비디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기 한 2017년 스키 수업 글러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겠어. 가서 눈물 날 것 같아서. 신나죠. 슬로프 길이가 2,700m가 한 중상급 코스로 S자로 멋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신나겠죠, 스키 타면. 용평 같은 거 짧은 코스 타야 뭐 차도 오고 좁은 도로 타는 거야 뭐 재밌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자, 뉴스 워스니스, 뉴스에서 가치 있는 것을 이해해 보자.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스포츠 보도에서 빛 모델, 하나의 전문,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 그 주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기자 그러면 야구 전문, 야구 쪽, 그다음에 축구 쪽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큰 스포츠가 두 개니까요. 그러면서 축구하는 기자가 뭐 복싱이나 무슨 마이너 스포츠적인 거 있죠? 그런 거 한두 개 같이 가고요. 야구하는 기자도 몇 개 가져갑니다. 그래서 축구, 야구, 그다음에 골프 쪽은 조금 특별하게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A라는 기자는 축구 리포트 할 때마다 자주 나오더라. 이 사람이 야구 때는 잘 안 나옵니다. 물론 하다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럼 몇 년 동안은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쪽에 있고요. 야구 쪽에 있고 골프 쪽에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모델을 한번 이해해 보자. 그다음에 이런 미디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스포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단이든 클럽이든 연맹이든 스포츠 조직이든 전략 수립을 해야 되겠다. 대미디어 전략, 대미디어 기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우리가 응대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대응할 것인가, 미디어와 어떤 식으로 늘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를 스포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프 시즌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즌 중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시즌이 임박했어요. 또 월요일 날 프로야구 경기가 없어.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화수목금 토일은 프로야구로 그냥 갑니다. 경기 결과에 모든 언론들이 초점 두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뭔가 다른 스토리를 할 필요 있겠죠. 우리 팀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좀 평소에 좀 만들어 놓자. 이구 주신 선수인데 지금 시즌 한 20몇 경기 뛰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 신고 선수 출시다. 23살이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하나다. 이 선수의 하여튼 짧지만은 그래도 1군에 정착해 성공 신화를 뭔가 조금 그려내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재밌어가지고 월요일날 스포츠 뉴스에 잠깐 한 1분, 10초, 20초 뉴스에 보도하겠죠. 그러면 그 구단에 대한 어떤 증진, 프로모션도 되고요. 관심 유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스포츠 쪽에 있으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스포츠 미디어를 생산하는 그쪽의 생산 과정, 형태를 분석해보고 그 사람들의 업무 관행도 한번 조사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에서의 어떤 식으로 미디어 업무 세계가 만들어지고 전개되는가를 이해해야지 적절한 미디어 대응을 하겠죠. 뭐 쉬운 말로 뭐 적은 아니지만 적을 알아야 뭔가 적절한 공략을 하겠죠. 미디어 공략을 해야 됩니다.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어서 해주길 바랄 수는 없죠. 얼마나 미디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스포츠에서 만들어낼 것이냐, 뭔가 던질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스포츠 미디어를 생산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부서의 축구 쪽의 핵심 캡틴이 누구냐, 팀장이 누구냐, 그 분야에 누가 who produce 스포츠 미디어, 누구 입김이 세냐. 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기사거리가 있지만 그거 의사결정할 때 가장 신문사 같은 경우 편집국장, 스포츠국장 크겠죠. 그다음에 기획팀장이다. 이런 팀장급들이 뉴스 셀렉션, 각 기자들이 있지만 뭔가 어떤 걸 취재하라. 그거는 하고 싶어도 안 돼, 하지 말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Who produce 스포츠 미디어? 누가 스포츠 미디어를 만드는 것이냐. 한양대학교는 그래도 좋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KBS에 스포츠국장이 여기 체육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뭐 기자분들 저도 참 많이 알고 있고 좋은 커넥션이 SBS도 그렇고 저희 뭐 선생님들이 참 그런 커넥션이 좋아요. 그럼 저희 학교와 관련된 많은 걸 하죠. 그러나 일개 대학의 어떤 뉴스 콘텐츠가 별로 없겠죠. 그런 메인 뉴스에 나올 만한 거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초청 강연,
방송사 관련 어떤 인터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학교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죠. Who produce sports media? 그다음에 How media professional choose what is newsworthy? 무엇이 뉴스로서 가치 있는가를 미디어 관계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죠. 무엇이 뉴스워시한지를 그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미디어 관계자들은 선택할 것이냐. 내가 생각했던 뉴스워시와 기자가 생각하는 뉴스워시에 일치한다면 내 생각과 기자 생각과 같다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참어 틀릴 수가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KBS, MBC에서 파퀴아노 메이웨더의 경기 이전에 보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뉴스로서 분명히 뉴스워시해 가치가 있죠. 뭐 복싱 경기로서 수천억이 걸려 있는 경기야. 그렇죠? 대전 파이트 머니만 해도 거의 막 3천억 원 가까이 돼. 두 선수가 받는 돈이 엄청난 돈잔치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어. 흑인 복서 출신이고 필리핀 출신의 영웅 복서야.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있죠. 그 사람의 대결이야. 그러면 MBC나 KBS 입장에서는 중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SBS가, 스브스가 갖고 있어. 근데 이거를 보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경기 한 3, 4일 전에 이에 관한 뉴스 보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겠죠. 자, 보도해야 되겠죠. 근데 보도하는 자체가 뭐야? 타 방송사에서 중계를 하는 것을 띄워주는 모습이 되겠죠. 뭐 한국에서는 SBS가 중계합니다 말은 안 하더라도 해당 경기에 대해서 뉴스로서 보여주고 이번에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 MGM 특설 링에서 열리는데 뭐 입장료가 얼마고 두 선수의 메이웨더는 무패전적이고 파퀴아노는 파이터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자체가 뭐예요? 해당 upcoming 이벤트 5월 일요일 날 12시에 열리는 경기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는 효과가 있죠. 누가 알려줘요? 타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거를 선전해주는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고민을 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역시 이거는 뉴스 워시하다. 그래서 다 웬만한 KBS, MBC가 다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is not newsworthy? 뭐는 뉴스로서 가치가 없어. 이를테면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과학 우리 저기 아까 KBS 국장이 저희 학교 무슨 대학원을 다닌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대해서 스포츠산업학과 뭐가 멋있는 일을 했어요. 9시 뉴스에 보도해달라고 그래요. 물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우리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지만 그 기자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이게 그렇게 다른 특정 학교에 관한 얘기죠. 특정 학교. 그래서 모 방송사에서 모 국장이 어느 대학의 박사과정이 있다가 그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행사를 보도했어. 근데 그 프로그가 다른 타방송사도 스포츠 뉴스에 보도할 만큼 가치가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게 왜 뉴스에 나왔지? 하는 의아해하는 거야. 팬들도 시청자들도. 알고 보니까 해당 기자가 특정 학교 그 학교에 무슨 박사과정을 다니는 거야. 이건 뭔가 이게 뉴스로서 가치는 없는데 어떤 인연적인 어떤 네트워킹에 의한 인연에 의한 연줄에 의한 그런 보도겠죠. 이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거의 공통적입니다. 한 뉴스 아이템이 순서가 좀 바뀔 뿐이죠.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스포츠 미디어 프로듀서 만드는 사람들, 저널리스트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들의 직업 세계, 오큐페이션, 직업을 한번 알아보자. 여러 가지 그 뉴스 생산과 관련된 직업 세계, 특히 다양한 그 아울렛이 존재합니다. 인터넷 뉴스, 뉴시스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가 있고 또 KBS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이버에 다양한 뉴스원들이 뜨기 시작했죠. 거기에도 KBS 뉴스, KBS 기자가 올린 글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그 글과 인터넷 기자, 인터넷 뉴스에서 올린 기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기사를 보세요. 뭐 빠르기는 뭐야? 인터넷 기사를 당할 수가 없겠죠. 오탈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띄어쓰기 이런 거 틀린 건 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존재하죠. 그러나 KBS나 MBC 뉴스 그쪽도 기자들이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에 올라올 때도 있어요. 다른 각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특정 인터넷 미디어 같은 거 스포츠 기자 한 6명에서 계속 써냅니다. 근데 KBS는 25명의 취재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인터넷 기자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뭔가 다른 컨텐츠 가지고 하겠죠. 다른 컨텐츠 가지고 다른 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 좀 다르겠죠.
한번 그들의 직업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스포츠국이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굉장히 토이 디파트먼트라는 어떤 좀 부정적인 어떤 인식 평가를 갖고 있던 기관입니다. 장난감 부서라 이거. 쉬운 부서라. 그러니까 다른 여타 부서, 정치부, 경제부에 비해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고도의 어떤 그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그와 관련 대학 학위 정도가 요구되는 부서가 아니라 왜 경기 결과를 그냥 보도했던 기능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어제 경기 사건이 벌어져서 그걸 그대로 옮겨서 하는 보도가 바로 스포츠 부서였다. 그래서 토이 디파트먼트라는 낙인도 지킨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기자들의 어떤 그 맨파워, 경쟁력 부분에서도 정치부나 사회부, 경제부에 비해서 낮았다. 뭐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대학 학위 없어도 스포츠 기자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려왔죠. 그러나 지금은 뭐 똑같죠. 똑같이 들어가서 부서만 자기가 원하는 부서, 여러 가지 자기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부서 배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절대로 오히려 맨파워가 더 올라갔고, 다른 뭐 정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뭐 행정고시 본 사람들이 재정부, 기획재정부 이런 정부 예산 짜는 쪽에 많이 갔습니다. 돈줄을 차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행정고시 수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문화부 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이쪽 좀 소프트 파워적인 거, 또 그런 쪽에도 많이 가고 있죠. 하여간 과거에는 스포츠부, 체육부, 스포츠국이 이런 토이 디파트먼트라는 조금 좀 그러한 좀 밸류가 낮은 부서로서 인식된 적도 있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와 관련돼서 토이 디파트먼트와 관련돼서 과거에 lack of occupational credibility, 직업에 대한 신뢰성이 별로 높지 않았다. 즉 해당 기자가 가지는 credibility, 신뢰성이라는 것이 높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어떤 그 출신들을 보더라도 여타 부서에 비해서 좀 낮은 계층 출신들이 많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는 대학 교육, 칼리지 디그리를 필요로 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데 반해서 스포츠국은 과거에는 쉽게 하이스쿨 그런 디플롬 가지고도 취업을 할 수 있던 지역이죠. 그런 면에서 로워 소셜 클래스 오리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듀케이셔널 퀄리피케이션도 높지 않다. 지금은 뭐 다 석박사들입니다. 어느 방송사 기자들도 다 대학원 다니고요, 박사과정 다니고 있어요. 예? 뭐 그에 관한 어떤 에듀케이셔널 퀄리피케이션은 뭐 오버 퀄리피케이션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 오버 퀄리피케이션이죠, 교육 쪽에서. 근데 과거에는 lack of educational qualification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non-intellectual ethos, 비지성적 어떤 의미, anti-intellectual ethos도 있었다. 혹시 체육과 한양대학교 뭐 체육대학 입학한다고 그럴 때 좀 비인텔렉츄얼 에토스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만약에 한 학생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하는 우리 운동장 수업했더니 그럼 너희들 반나 운동장에서 수업하지 교실에서도 하는 친구가 뭐 올린 적이 있는 거예요. 모르죠. 외부에서 모르죠. 체육계라니까 매일 뛰고 달린 줄 알고 있어. 매일 땀 흘리는 줄 알고 있어. 그런 어떤 약간 좀 인텔렉츄얼 에토스와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피지컬 컬처의 속에서만 산 듯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뭐 친구들 어디 모임 가면 야 뭐 저 이렇게 체육과 교수가 못해 등산 갈 때 좀 힘들어하면 야 체육과 교수가 왜 그래요. 체육과 교수는 등산할 때 맨 앞에 서야 되나요? 그다음에 뭐 축구 시합 합니다. 왜 안 뛰어? 좀 다칠까봐 좀 뛴다. 왜 체육과 교수가 왜 다쳐? 체육과 교수 안 다칩니까? 그러니까 완전 무슨 마초적인 그야말로 그냥 뭐 몸으로 쓰는 거에서 뭐든지 잘하는 듯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오해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뭐 어디 교회에서도 모든 운동에 대해서는 다 물어봐. 집사님 이런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뭐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알고 진리가 있어요. 나이 한 60대 되시면 5분 더 하고 싶을 때 5분 그만 일찍 끝내세요. 그래요. 과요불급이라 이거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오기를 부립니다. 55분 걷다가 60분 채워야지. 그럴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라 그래요. 왜 무리하면은 무리해서 한번 다치면은 뭐 얻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얻는 거 조금씩 얻는 건데 한번 다치면 잃는 게 너무 많죠.
예? 여러분들은 뭐예요? 쉬고 공부할 때 조금 더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이에는 그렇죠? 응? 공부 그만할까요? 더 하세요.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밤새까 그만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엔타이 인텔렉츄얼 에토스 여기에는 사실은 일정 부분 그 해당 부서에 속한 기자들의 과거의 기자들의 책임도 존재했겠죠. 어떤 이미지를 보였길래 엔타이 인텔렉츄얼 에토스가 존재했으며 넌 인텔렉츄얼 에토스. 그래서 가장 요즘에 KBS 스포츠 같은 거 보면 기획 프로가 참 많습니다. 거긴 철저히 지식적 배경에 기초를 두고 조사 연구를 하는 거죠. 철저히 엔타이가 아니죠. 완전히 뭐 슈퍼 인텔렉츄얼이죠. 전문가들입니다. 기획부터 거의 제작을 해요. 뉴스를. 그 정도의 어떤 지금의 맨파워와 교육적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리포트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떤 리포트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커버리지. 그냥 우리가 리포트와 커버리지를 조금 구분해 보는 거죠. 리포트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커버리지를 통해서 스포츠를 띄워주겠다. 스포츠를 리포트하는 과정은 상당히 객관적이고요. 조사적이고 비판적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는 리포트란 말에는 같은 보도지만은 커버리지는 뭐야? 그냥 쓸어서 담아서 옮겨주는 게 하나의 커버리지라는 뜻이죠. 그냥 전달해주는 의미가 강한 거고요. 리포트는 다소 오브젝티브리 객관적으로 또한 크리티컬리 비판적인 안목으로 그다음에 뭐예요?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거죠. 조사하는 거죠. 이런 것에 기초한 것이 리포트인데 이런 스포츠 미디어 부분이 상당 부분 리포트보다는 커버리지. 오늘 있었던 뭐 프로야구 소식 전하고요. 오늘 있었던 챔스리그 새벽에 있었던 챔스 경기 전하고요. 내일은 이런 경기가 열릴 것입니다. 끝 하면 뭐야? 거의 뭐예요? 커버리지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포츠 쪽도 리포트가 많죠. 여러 가지 한국의 어떤 스포츠를 좀 더 날카로운 시각에서 보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제 이런 경향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 지역 언론인 경우 홈팀에 대한 띄움 보도 아니 뭐 프로야구 같은 경우가 특히 심하겠죠. 홈팀과 어웨이팀이면 심판 판정했을 때 홈팀 쪽으로 좀 편향된 보도를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응? 그다음에 띄움 보도. 그래서 왜 그러냐? 홈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물질적 지원이 많습니다. 공짜 입장권, 뭐 가족, 뭐 티켓 좀 주고요. 가족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기자가 아무래도 홈팀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언론인 경우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요. 외국 사례입니다. 혹시나 또 우리나라 사례인 줄 알고 있다. 이 방송도 보고선 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럴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미디어 산업과에는 상업적인 상호 의존성, 커머셜 인터디펜던시가 존재한다. 디펜던스한데 의존하고 있는데 이 의존이 뭐예요? 인터, 상호간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부스터리즘, 띄워주기, 부스터리즘, 띄워주기 보도. 그래서 홈팀에 대한 보도에서 바이어스, 뭔가 편견, 편향이 있죠. 뭐 홈팀 아니라도 어느 특정 해설자는 특정 구단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죠. 프로야구 우리 보면 어느 해설자는요, 아주 좀 그 심판 판정도 보면은 굉장히 물론 맞아요, 맞는데 조금 이제 그 좀 다소 편향적인 보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팀에 대해서 어느 두 해설자가 좀 서로 다른 보도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스토리즘 속에 있다. 띄워주기가 낫지. 띄워주기보다 홈팀 깎아내리기. 홈팀 이래서 안 돼. 이러니까 문제야. 이럴 이유가 없죠.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그 홈팀과 기자 사이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고 그 기사를 보는 많은 팬들은 그 홈팀에 대해서 싫어할 수가 있고 그 팀에 싫어. 결국은 스포츠 쪽에 어떤 그런 인기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식의 보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아무리 자기가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주로 띄워주기 보도가 많다. 띄워주기 보도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비 공짜죠. 스포츠 팀으로부터 티켓이라든가 이런 여행과 관련된 공짜 그를 받죠. 뭐 만약에 뭐 오키나와 전지 훈련을 취재한다 어느 특정 팀 기자가 한 3박 4일 4박 5일 갑니다. 그걸 누가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기자가 오키나와의 어느 특정 프로팀의 스프링 캠프를 취재하러 가. 그 팀에 대해서 좀 한 1분 20초짜리 보도를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할 것 같아. 그럼 누가 돼야 돼? 그렇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존재할 수. 그러다 보면 가서 취재도 하지만 해당 감독, 코치와 이 얘기도 하다 보면 굉장히 프렌들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프렌들리한 관계가 형성됐는데 딱 들어와서 해당 구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실으면 완전히 그 기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게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스포츠 기자 쪽에서 좀 제한성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랜드, 모든 게 플랜드 이벤트야. 계획된 거야. 오늘 저녁 6시 반에 5개 구장에서 프로야구가 결리고 내일 새벽 몇 시에 챔스리가 결려. 이미 다 결정이 됐고 그걸만 취재하면 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면 돼. 굉장히 쉽죠? 어떤 갑작스러운 액시던트가 존재하지 않죠. 사회적 사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액시던트가 존재하면 순발력을 필요로 하고 뭔가 그에 관한 전문성, 지진이 일어나다 네팔에 7.9면 어느 정도 강도며 기자들도 뭐 외신을 받아서 하겠지만 상당 부분 남들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지진에 관한 지질학자를 만나봐서 아 히말라야 만들어진 게 판이 비틀어져서 올라간 거구나. 히말라야도 보니까 바닷속에 소금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올라간 거구나. 올라가서 그 올라간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이게 지진이 나는구나.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 갑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근데 프로야구나 스포츠 이벤트는 대부분 다 플랜드 이벤트죠. 계획된 거죠. 계획됐을 때는 좀 쉽겠죠. 아무래도 뭐든지 보도하기가. 그래서 경기, 미디어 컨퍼런스 보도자료가 지면에 대부분을 차지하다. 이미 정해진 거죠. 근데 정치, 사회, 경제면은 상당 부분 언플랜드 이벤트가 많죠. 예? 송환종 리스트 계획된 겁니까? 없다가 정치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걸 아는 또 기업가 입장에서는 로비 활동이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숨어져 있었죠. 이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돈 준 사람이 죽는다고 그럴 때는 겁먹어야 돼요. 다 적어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unplanned event. 자, 지금 이제 강의 시작한 지 이제 30-40분 지났는데 벌써 저랑 초점이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저를 쳐다보는데 날 쳐다보는 게 아니야. 화면도 안 봐. 요즘에서 그냥 위가 좀 무거우니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려요. 그다음에 거대 언론사일수록 관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 왜? 이미 거대 언론사 엄청난 네트워크와 관계 연결고리가 꽉 차여 있어. 이미 다 그 세팅이 돼 있어. 아무개 방송사 누구, 아무개 언론사 누구 다 이미 그 네트워크의 관계망이 연줄이 다 있어. 그 사람이 독특하게 어떤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면서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다 정해진 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그다음에 인베스티게이트 토픽이 별로 없다. 조사된 토픽 파헤치고 그런 거 없죠. 적은 양을 기사를 차지하더라. 정치, 경제, 사회문은 남대로 조사를 하죠. 어느 뉴스 단독 특정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어떤 기자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해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츠 쪽은 그런 게 없죠. 하다못해 승부조작도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기자가 터뜨렸어요? 사회부 기자가 터뜨렸어요. 그런 얘기는 이미 스포츠부에서 승부조작에 관한 냄새는 뭐야? 다 알고 있었죠. 맡았죠. 이미. 근데 스포츠 기자가 심지어는 어느 방송사는요. LG 거기 어디죠? 스프링 캠프에 갔어요. 가서 단장 아무개 선수 놓고 너 승부조작 단장이 물어보면 너 그런 거랑 관련돼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걸 방송했어요. 그러고 있다 서울 들어와서 2주 만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 선수는. 예?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하는 보도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다 뭔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어디서 터졌어요? 사회부 기자가 터뜨린 거죠. 그러면 스포츠 기자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파헤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가 프로야구 전문 프로야구 취재하고 있어. 프로야구에 그런 게 소문이 들려. 알고 있죠. 어느 선수가 어떻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하기 그렇겠죠. 자기 밥상, 자기 그 뉴스 거리들이 있는 세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했을 경우 참
그 밥상을 자기가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정치, 경제, 사회면은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의 비리 파헤쳐서 나쁠 게 없는 거야. 물론 정치인과의 관계는 있지만 지가 또 다른 자기의 어떤 그 인기를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 정치 부조리 파헤치는 기사 넘버원으로 보는 거죠. 또 이렇게 고발하는 기사, 사회를 고발하는 기사, 앵커, 그런 멘트를 해는 앵커, 그런 쪽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잃는 부분도 있겠지만 얻는 부분이 꽤 많은데 스포츠 쪽은 그렇게 얻는 부분이 없죠. 파헤쳐서 들춰내가지고 뭐 비리를 파헤쳐서 다 뒤집어 봐가지고 파헤쳐서 나올 게 없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제시가 좀 많지 않다. 미흡하다. 그래서 원 뷰 포인트, 한 가지 관점에서 딱 보도하는 경우가 88%라. 근데 이런 부정적 관련된 보도는 별로 안 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선수가 페어플레이를 하고, 선수가 자선 활동을 하고, 선수가 사회 공헌 활동,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뉴스 보도를 하지. 선수의 어떤 다른 것들은 굉장히 미디어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에서 언론사들이 많이 막죠. 많이 막습니다. 굳이 뭐 박태환 선수를 징계해서 계속 파헤치고 싶지가 않겠죠. 자기가 파헤치지 않아도 다른 언론들이 파헤쳐 주니까 그 정도로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올림픽 영웅이 약물을 한다. 그 도핑을 했어요. 엄청난 이슈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해당 기자랑 해당 선수랑 너무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어. 이 선수의 훈련 과정 같이 해서 취재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이 선수 그래서 참 일조한 선수예요. 일조했어요. 기자들도 언론사들도. 이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런 친구가 아니야.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이가 들고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뭔가 도저히 안 되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책임인지 본인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파헤치고 조사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선수들이 딱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A매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남아 어디 갔을 때 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사 검색해 보세요. 뭐 기사 검색도 안 됩니다. 국가대표 누구누구 선수가 동남아 어디 갔을 때 무슨 쉽게 말하면 좀 다른 말로 술집을 갔습니다. 예? 예? 해외 가서 술집을 갔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윤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바로 탁탁탁 됩니다. 그럼 이거를 파헤쳐야 되느냐? 국가대표 선수가 맞아요. 모르면 우리 최선정한테 물어봐. 국가대표 선수가 그런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해외 갔을 때 어떤 그런 관행, 그것이 뭐 처음 있던 관행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관행을 계속 뉴스가 보도합니다. 이 국가대표 선수 이래도 되나? 야, 이러다 보면 다 우울해지겠죠. 근데 국가대표가 뭐예요? 태극전사로 알고 있었는데 태극전사는 굉장히 성스러운 걸로 우리가 보죠. 태극전사야, 태극전사. 뭐 일본 선수도 일장기 전사란 말 안 씁니다. 우리는 태극 워리어라고 그래요. 해외 언론도 태극 워리어. 태극이 뭐냐 했더니 코리안 내셔널 플래그라고 했더니 와 대단하대. 그만큼 심볼릭 미닝이 강한 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야. 이 선수가 어디 해외 가서 이런 성스러운 존재가 세크리드한 존재가 속적인 세속적인 그것도 좀 비윤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됐다 안 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극과 극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극전사가 해외 나가서 남자 그 선수가 그랬다. 이거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근데 어느 언론도 아마 네이버도 검색이 안 될 겁니다. 제가 학생들보다 시켜봤더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 관점을 하기보다는 그냥 태극전사 실수해도 우리가 감싸주고 한번 혼나고 사죄하면 감싸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연애하는 거 자유죠. 근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난립니까? 그 선수가 군대에 있는 선수가 나왔어요. 휴가 나왔어. 휴가 나서 친구들과 클럽에 갈 수 있겠죠. 여러 친구들과 놀 수 있겠죠. 어떻게 김연아만 만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지도 자기 친구들 뭐 운동하고 잘생기고 있고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사적인 데서 논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우리는 뭐야? 그 선수가 누구 남친이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 남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것도 웃긴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예?
뭐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우리 속에는 김연아라는 어떤 대한민국 국민의 딸, 국민 영웅의 남친인데 이건 여기서고 이 선수는 그냥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김연아랑 연결시키다 보니까 뭐 어떤 행동? 여러분은 클럽 가면 되고 그 친구는 군대 휴가 나와서 클럽 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존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8쪽 한번 볼까요? 108쪽 좌측입니다. 108쪽 좌측에 그 따옴표 있죠? 108쪽 보면은 이제 그 중간 부분에 In a national survey conducted in the early 1990s, 1990년대 초반에 수행된 서베이 조사에서 해닝엠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아마 거의 한 2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그 관행이 지속됩니다. 호주 스포츠 언론을 조사해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아주 과도하게 남자, 그 다음에 백인, 코커시안이 백인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less well educated, 다른 저널리스트보다는 조금은 교육 수준이 조금 떨어진 약간 낮은 부분이죠. 뭐 전문대학을 나왔다든가, 그리고 또 정치적 견해에서 매우 컨저버티브, 보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소 좀 less professional, 덜 전문적이야. 프로페셔널 냄새가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다음에 또 less inclined to support ethical breaches, 윤리적인 어떤 그 어김, 윤리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덜 그 윤리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스포츠 저널리스트다. 호주의 스포츠 저널리스트를 봤더니 남자 위주, 백인 위주, 교육은 다른 저널리스트, 다른 파트의 부서보다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치적 견해는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이런 것들이 스포츠 저널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they were happier,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 덜 스트레스 받고 있어. 별로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플랜드 이벤트를 보도하고요, 그냥 있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때는 그 스트레스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다른 부서의 기자들보다 less stressed, 덜 스트레스 받고, 또 전통적인 어떤 오브젝티브 모델, 전통적인 어떤 이제 오브젝티브란 모델이 여기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던져주, 있는 사실대로, 보이는 사실대로 뭔가 전해주는 그 모델을 지지하고 있고, 그 대신에 less supportive of investigative roles, 조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서포트하지 않는다. 별로 이렇게 그쪽으로 쏠리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누가?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이런 경향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 존재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장 그런 어떤 스포츠 부서의 어떤 기자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그런 거고, 과거의 성향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의 외국은 아직도 그게 좀 존재한다고 보고, 한국은 워낙 언론사 쪽에 어떤 맨파워가 세다 보니까 어떤 최고의 어떤 교육적 퀄리피케이션, 능력, 맨파워가 가지고 있죠. 특히 30대 뭐 기자들, 40대, 20대 기자들은 더 하고요. 엊그제 KBS 이번에 새로 스포츠국에 입사한 기자를 봤더니, 학교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그것도 한 100대 1, 1000대 1 떼고 들어가서 1년 다니다가 때려쳤답니다. KBS 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KBS 기자가 됐어요. 전현무 같은 사람이야. 뭐 YTN, 조선일보, KBS 다 된. 근데 그 기자는 신입 기자인데 나이는 한 20대 후반, 거의 30 가까이 됐어요. 그만큼 산전수전 겪었죠. 저기 고시반은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1년 인사기획팀에서 일하다가 언론 기자가 되고 싶어서 관두고, 공단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1년에 뭐 10명 뽑는데 들어가기 힘들죠. 그것도 1년 하다가 자기가 관두고 KBS 기자 준비해가지고 KBS 기자가 된 거예요. 열정도 있어야 되겠죠. 도전도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되면 굉장히 능력자이겠죠. 자, 이제는 이제 스포츠 세계를 알았고, 그러면 그런 스포츠 저널리즘 쪽에서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기사, 어떠한 것이 뉴스 아이템으로 픽업이 되느냐, 선택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뉴스 워스티니스,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을 골라내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뉴스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고전, 미디어 연구에서 가장 고전 학자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겔툰과 루즈라는 사람이
뉴스 셀렉션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한 8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는 교재 109쪽에 있습니다. 109쪽 보니까요. 스포츠 일반적인 뉴스 아이템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리퀀시 뭔가 좀 빈도가 있어야 돼요. 뭐 10년에 한 번씩 있는 건 뉴스가 그렇겠죠. 그래서 빈도가 1년, 매년, 4년, 2년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프리퀀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more similar frequency 뉴스 이벤트의 프리퀀시가 유사할수록 뉴스로서 그 보도될 개연성은 있다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amplitude 뭔가 소리가 커야 돼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이벤트 어떤 사건의 규모, 사건의 앰플리튜드가 있어야 되겠죠. 지진도 아무래도 크면 피해자가 크겠죠. 굉장히 크겠죠. 전 세계 뉴스 아이템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의 열흘 동안 전개가 됐습니다. 저도 어저께 집에서 유튜브로 그 네팔 지진과 관련된 동영상 한 15개 정도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호텔 풀이요. 완전히 양동이가 이렇게 흔들면 물이 엎어지는 식으로 호텔 풀이 물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완전히 쏟아지는 그냥 괜히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죠. 물이라는 게 한번 흔들려서 다시 반대 방향 파장이 일다 보니까 완전히 무슨 우리가 컵을 완전히 흔들어대는 것 같이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호텔의 풀장의 물이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 정도의 지진 강도입니다. 이 건물이 등급이 D라고 그랬는데 안전등급 D인데 좀 요새 C로 올라갔나? 보강공고 사였어요? 밑에? 2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앰플리튜드 역시 사건 자체가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은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다른 기준이 또 같이 또 오버랩돼서 적용되겠죠.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클리어. 그다음에 unambiguous. 애매하면 안 되겠죠. 뭔가 좀 명확해야 되겠다. 뉴스로서 명확해진 뉴스로서 보도해야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겠죠. 이런 것이 있어갖고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까지는 돼야 되겠죠. 뭐 클리어해야 됩니다. 뉴스 아이템이 되려면요. 또 한 가지 meaningful 의미가 있어야 돼요. meaningful. 네팔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요즘에 직항기가 떴고요. 대한항공 직항기가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 일주일에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한항공 직항기가 주 2회 3회 뜹니다. 어유, 그 정도면 네팔도 굉장히 한국에 직항기가 가는 나라면 벌써 한국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나라가 됐어요. 왜? 주변에서요 좀 산행 좋아하고요. 좀 매니아들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버킷리스트 속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히말라야 내가 뭐 8,000원 못 올라가도 그 베이스 캠프 한 5,000m에서 한번 히말라야 산도 한번 바라보고 사진 한번 샷 좀 찍고 거기서 트레킹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꿈도 있죠. 의미가 있죠. 한일전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한일전 축구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그거 뭐 물어보지 않는 게 낫죠.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대지진 지난 2011년에 있었던 대지진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한국 사람들도 죽고 우리 옆 나라지만 옆 나라는 의미가 또 크고요. 그다음에 컨소넌트 일정 수준의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보면요. 교재도 보면은 news must be consonant.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예상이 상당히 어떤 현실적이어야 되죠. 사건에 대한 예상이 너무 황당한다든가 전개 앞으로의 어떤 예상되는 부분이 황당하면 안 되고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바에서 그렇게 벗어나면 안 되겠죠. 예상했던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또 그렇지만 때로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unexpected가 굉장히 뉴스로서 가치가 있죠.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른다. 4강에서 브라질을 2대0으로 이겼다. 이건 난리가 나요. 이건 뭐 전 세계 언론을 해요. 왜요? 언더독인 한국이 세계 최강 국가를 이겼다. unexpected죠. 만약 브라질이 한국을 3대0으로 이겼다? 그렇게 뉴스거리가 안 될 거예요. 예상대로. 근데 unexpected. 항상 unexpected가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총리 후보 하도 총리 되는 게 어려워서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expected입니다. 어떤 대중들은 왜 unexpected도 알았겠죠. 왜? 그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이 필요한 직업이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요 자기 사리사욕에 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품위 유지에 쓰는 거죠. 뭐 자기 지구당
밥 사줘야 되고, 또 누구 또 경조사에 또 이렇게 뭐 인사도 해야 되고, 또 기자들 만나면 또 좀 밥도 사주고, 또 누구 하면 그런 비용이 엄청 많죠. 그거를 자기 급여로 쓸 수는 급여에서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그다음에 자기 사람 만들려면 뭐 만나고 뭐 밥 사주고 어째 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하나 컨티뉴이티, 뭔가 지속성이 있어야겠다. 어? 어, 뭐 지금 뭐 잘 모르겠지만 어느 마을이 하나 없어졌대요. 산사태로 네팔에 몇 명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마을이 없어졌어요. 이런 계곡에 있는 마을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 속보, 또 어느 애가 살아난다 기적적으로 속보가 되면 뉴스로서 가치가 있고, 어느 선수의 문제, 선수의 어떤 무슨 폭력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선수가 어떻게 형사 처벌을 받는 이런 것들, 유명한 선수 같은 경우 컨티뉴이티. 그다음에 컴포지션은 뭐냐? 뭔가 이런 거죠. 유사한 뉴스 구성에서 그와 유사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어야지 딱 하나의 사례 같으면 그러니까 뉴스의 어떤 컴포지션이 우리가 뭐 작곡 구성이라는 뜻이죠.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뉴스의 어떤 컴포지션이 그 셀렉션을 결정짓고 있다. 그래서 교재 보면 나오죠. If a large number of similar items, 유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될 경우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럼 뉴스로서 보도가 되는 겁니다. 유사한 패턴. 그러니까 병역 문제, 병역 혜택 문제, 계속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그 병역 기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역시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 뉴스로서 발전된다. 거기에 이제 또 네 가지를 더 더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쪽에서는 엘리트 네이션에 관한 거, 엘리트 네이션, 축구의 브라질, 영국에 관한 뉴스는 항상 뉴스거리가 됩니다. A매치에서 졌다, 월드컵에서 탈락했다, 뉴스가 되고, 이겨도 뉴스가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엘리트 축구에서 엘리트 네이션이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가 있죠. 동유럽 국가라든가 일부 나라든 이겨도 뭐 그렇게 뉴스거리가 크게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엘리트 네이션, 엘리트 피플, 타이거 우즈, 마이클 조던, 뭐 최고 선수, 김연아, 어떤 뭐 행동도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엘리트 피플. 지금 NBA 한창인데 클리브랜드의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의 어떠한 경기력도 다 뉴스로서 가치가 있죠. 나름대로. 네, 퍼스니피케이션. 어떤 이거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뭔가 우리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일까? 사람 인간적인 측면이죠. 뭐 김연아가 발가락을 보여줍니다. 발을 보여줍니다. 발 보여주니 굳은 살, 진물 투성이야. 이쁘지가 않아. 굉장히 발이 이쁘게 쉽지 않겠죠. 어때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그것을 하는 운동선수의 발, 무릎 이런 데는 막 망신창이 그야말로 인간적이죠.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달리 어떤 그 선수의 가려진 부분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수가 있다. 퍼스니피케이션. 이를테면 뭐 메시가 한국 와서 한국에 뭐 김치 먹다가 막 인사를 팍 써요. 매우니까 스스로 당연하죠. 그걸 우리가 안 맵다고 웃으면 더 가식적인 것 같아. 굉장히 핫하다면서 어떤 표정을 짓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표정들이 퍼스널. 세계적인 스타, 진짜 넘보기 힘든 세계적인 스타지만 인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뉴스거리가 되고요. 역시 네거티브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뉴스가 됩니다. 선수의 어떤 좋은 소식보다는 네거티브한 소식, 그런 거. 같은 어떤 형사 사건이라도 전직 운동 선수, 전직 프로축구 선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어떤 범죄에 해당됐다 뉴스거리가 나타나죠. 일반인들의 뉴스거리는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순 사건 같은 경우, 뭐 강력 사건이라도 하루에 여러 개의 강력 사건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전 스포츠 스타였다든가 이럴 때는 뭐 굉장히 크게 뉴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 워스니스를 정할 때 이벤트가 여기 말하는 8가지, 여기서 말하는 4가지, 12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더 만족할수록, 어떤 뉴스는 12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다 만족시킬 수도 있겠죠. 이건 그야말로 뉴스 아이템에서 뽑히죠. 그래서 더 그 이벤트, 그 사건은 뭐예요? 셀렉트 될 것이다. 뉴스로서 등록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아까 지금 말하는 12가지 크라이테리아, 범주에 속할수록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조직들은 뭐예요? 이러한 12가지 크라이테리아가 결국은 스포츠 조직들이 그들의 미디어 보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있죠. 스포츠 쪽에서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뉴스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걸 만들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 버리면은 굉장히 굉장히 그 뉴스거리가 된 거죠. 쉽게 말해 김연아 선수가 뭐 학생들 가르치다가 얼음이 나빠서 넘어집니다. 아이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트가 유소년 아이들 꿈나무를 일일 클리닉을 한 거, 지도 클리닉을 열었어요. 뒤로 가다가 얼음이 나빠져서 넘어져요. 뉴스거리가 돼요. 왜? 익스페디드야. 근데 김연아한테 나쁘는 건 아니야. 왜? 빙상질이 나빠가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익스큐즈가 돼요.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고 뉴스거리가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12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최대한 하이라이트 해야 되겠다. 스포츠 조직들은. 특히 큰 스포츠 조직, 야구라든가 축구 쪽, 뭐 FIFA라든가 IOC 쪽에는 이런 12가지 범주가 굉장히 해야 할 그런 적용되는 범주가 많이 있겠죠. 근데 아까 스몰 스포츠 조직은 이런 12가지 범주가 참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뭐 퍼스니피케이션, 한 핸드볼 선수의 그 우생순적 어떤 모습, 37세 아줌마, 애 둘 낳은 아줌마인데 태릉선 손 들어가서 가족을 희생하면서 국가의 어떤 올림픽에 올인하는 모습을 그려내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뭐예요? 퍼스니피케이션,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엄마로서의 어떤 강인한 모습 같은 거. 특히 또 언유저한 스토리지만 좀 비범한 스토리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기 있는 뉴스 아이템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뉴스워시지만 이 데비언스, 뭔가 일탈, 벗어나는 거, 좀 나쁜 소식이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와는 다른 일탈적인 모습도 뉴스워시니 싸다. 그래서 저기 슈메이커랑 뭐니까 데니엘리아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얘기했던 뉴스워시의 기준, 인디케이터, 지표를 봤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 데비언스 디메이션, 뭔가 좀 일탈적인 차원, 기이한 행동, 뭐 비범하고요, 갈등적이고 논쟁적인 사건, 뉴스워시하다. 하다못해 호날두가 헛발질을 하더라. 세상에 그렇게 잘하는 축구 선수도 가끔 헛발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잠깐 뉴스로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이렇구나 하면서 뉴스거리가 돼요. 에이 못하는구나가 아니죠. 그렇죠? 호날두가 헛발질하는 건 못하는 게 아니죠. 걔도 그 선수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그다음에 소셜 시그니피컨스 디멘션, 사회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차원, 병역 문제, 어떤 그런 문제,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반향이 크죠. 사건의 영향, 충격이 큰 경우 대중의 큰 관심이 크다. 소셜 시그니피컨스 디멘션, 이런 것도 역시 스포츠 뉴스가 된다. 그러니까 특히 뭐 A라는 선수가 뭐 군대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골프 선수도 그렇죠. 골프 선수도 지금 들어오라 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뉴스거리가 되고요. 역시 스포츠 뉴스든 일반 뉴스든 타임리스, 적시성이 있어야 돼. 딱 맞아야 돼. 그다음에 프록시머티, 인접성. OK 저축은행 가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기적거려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그런 기적이라는 어떤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타임리스죠. 딱 2014년 4월에 있었던 우리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2015년 4월에 또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겠다. 굳이 예고입을 안 해요. 근데 입에 기적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타임리스, 안산, 위 안산, 노란색. 그 팀 로고 컬러도 싹 바꿨습니다. 무슨 옛날에 벌꿀 모양이었는데 딱 바꿔. 벌꿀도 안 쓰고 노란색에 뭘 만들어. 그러면서 연리 3% 이자 맡기세요. 그 광고를 또 뿌립니다. 이거 참, 왜 은행보다는 비싼 이자 준다 이거죠. 그다음에 프록시머티, 인접성. 역시 우리가 일본 지진 같은 거 인접성이 있죠. 옆에 나라고요. 또 미국은 멀지만 또 항상 미국에서 테러가 사건 난다고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멀지만 가까운 나라고요. 뭐 이런 인접성, 프록시머티가 존재하죠.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95년도에 여기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엄청난 큰 사건이죠. 왜? 그쪽에서 강 건너오는 저도 맨 아침 건너옵니다. 다리를. 그 다리가 주저앉았다.
엄청난 저한테도 인접성 가깝게 느껴지죠. 남 얘기가 아니죠. 제가 저쪽 마포대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휴 조금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 다리를 매번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느껴지죠. 뭐 어벤져스가 왕십리에서 찍었다. 아 그럼 다 갔을 거야 우리 한양대 학생들은. 근데 뭐 청담대교에서 찍었나요? 뭐 그렇죠. 이런 부분 역시 뉴스로 가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뭔가 뉴스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컨트로버시, 뭔가 논쟁의 연례가 많은 거. 그다음에 이런 데비언스, 일탈적인 거. 또 나도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뭔가 나눌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은 뭔가 뉴스로서 가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쪽에서도 역시 이런 데비언스 하고요.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갈등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뉴스가 되는데 선수 감독의 스캔들, 폭행, 연문, 금전적 문제 이런 것들, 선수단 노조 문제, 선수 폭력,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스포츠에서 뉴스거리가 되겠죠. 근데 다 뭐예요? 네거티브한 것들이죠. 네거티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한 선에서만 보도하겠지. 이걸 계속 파헤치고 속보로 나가고 연이어서 내보낼 개연성은 별로 없다. 앞서 얘기했듯이 스포츠 기자들은 스포츠를 기본적으로 부스터링 띄워주는 그런 데 일단 기본적인 역할이 있지. 있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둘 다 하겠지만 되게 이런 부스터링 쪽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단신으로 다루던가 언급하는 정도겠죠. 오히려 인터넷 매체라든가 인터넷 매체도 그렇습니다. 심하게 다룰 수가 없겠죠. 특히 이런 데비언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셀럽들 셀럽을 어떻게 번역하죠? 그냥 다 셀럽으로 해요. 유명인? 명사? 유명인사? 뭐? 스타란 말은 좀 다르고 아주 유명인 명사 또 뭐? 셀럽 번역을 했더니 셀럽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르죠. 스타와는 좀 다른 것 같고 그 조건이 뭐예요? 셀럽이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스포츠 쪽에서 셀럽이 되려면 일단 이쪽 운동 부분에서 어치브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어치브먼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치브먼트가 뭐 해야 돼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치브먼트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에서 셀럽이 되려면 올림픽? 금메달 못 따도 셀럽이 되나요? 그 박태환, 김연아 뭐 가장 셀럽 중이고요. 또 올림픽이 아니라도 빅 리그에서 뛰어난 어떤 박지성 정도 뭐 손흥민도 괜찮겠지만 셀럽에 가고 또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어디에서 노출이 돼요? 미디어 노출이 많아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또 커머셜 인더스먼트 광고 모델로 많이 나오는 게 셀럽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뭐 타이거즈가 셀럽이고 마이클 조던이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셀레브리티죠. 이 선수가 워낙 잘하지만 뭐예요? 광고 시장에서 블루칩으로서 모델로서 활동을 했죠. 그렇죠? 손예나 선수는 어때요? 셀럽이에요? 광고 쪽에서는 셀럽인데 퍼포먼스에서는 아직 조금 미흡하죠. 근데 언론이 어떻게 해줍니까? 뭐 월드 무슨 대회에서 우승. 근데 그거는 이제 올림픽에서 우승과는 차이가 큰 거죠. 1년에 대여섯 번 있는 대회에서 입상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모자란 게 있어서 사실 리듬 체조에서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건데 우리의 기준은 그런 어떤 애슬레틱 어치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좀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안티 팬들은 이제 그런 쪽에서 계속 태클을 걸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셀럽들, 유명인들, 알려진 사람들이 좀 더 미디어에서 종종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역시 소스, 미디어 이런 선수들이 소스가 많습니다. 그래 소스가 많을수록 좋을수록 또 역시 뉴스에서 보도될 개연성 크다 그런 얘기고. 근데 언노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미디어 탈 게 없어요. 그럼 이 선수들이 소위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게 해서 뭔가 독특하고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 선수 누군가? 골 한 골 넣고 셀리브레이팅이 안 돼. 골 그거 하는데 그 뭐라 그래요? 좀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미디어에서 뭐 찍고 사진 찍으면서 언론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유절할 경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언유절할 경우 뉴스가 보도되더라. 그래서 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이 무명 선수가 아주 언유절하게 뛰어난 활약을 한다. 뭐 골, 뭐 K리그 뭐 결승 경기에서 해트릭을 한다.
뭐 그냥 깜짝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유절할 경우 만약에 잘하는 선수가 뭐 해트릭 할 때도 뉴스가 가치가 있지만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그만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때도 뉴스로서 가치가 있겠죠. 근데 셀리브리티는 또 사소한 것조차 뉴스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조차.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거지. 박태환.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좀 그렇죠. 아 옛날이옵니다. 벌써 베이징 올림픽 때 그 박태환 그 다음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요. 아 옛날이었네. 예? 이 김연아 선수는 생얼 사진도 공개됩니다. 에이 뒤로 가. 남학생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갑자기요. PPT 버전이 바뀌었고 벌어진 사실입니다. 훨씬 갸름해요. 그렇죠? 박태환은 훨씬 날씬해요. 참 생얼 가지고선도 이렇게 미디어에서 노출이 되네요. 난리가 나죠. 연예인들 생얼 사진 나오면 큰일 나겠죠. 뭐 살인 미소, 꽃시계, 뭐 다 이게 대단한 거죠. 지금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내려갔지만은 역시 그 블루칩이죠. 뭐 지금 여름 특히 지금 5월달에 또 최고의 또 남자 에어컨 선전하고 있죠. 삼성 에어컨 김연아가 하고 있죠. 김연아 또 뭐 있죠? SK는 잘생겼다 요새 안 나오죠. 그렇죠. 그건 뭐 요즘 광고가 3개월, 6개월짜리로 끝나니까요. 또 김연아 광고 이원 뭐 하나요? 가끔 나오나요? 자, 또 매일 유업이요. 김연아 모델 하면서 많이 떴죠. 뭐 손목시계, 뭐 별게 다 뉴스워시로 나옵니다. 이런 거 뭐 클릭 수가요 100만 건씩 넘어갑니다.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20대 남자들 다 본 거예요. 나도 봤는데요. 아니 학생이 학교 가는 것도 뉴스에, 야 세상에 학생증 받는 것도 뉴스에. 그 고대가 좀 웃겼죠. 이거 녹음돼도 좋아요. 고대의 딸. 야, 세상에 고대가 한 게 입학한 것밖에 없는데 고대의 딸이 됐습니다. 고대가 키운 뭐, 키운 게 키웠긴 키웠죠. 왜? 아이스한키가 국내 유일하게 대학에 링크가 있어요. 딴 대학은 없잖아요. 우리 학교만도 없어서 저 링크 가서 하는데 고대는 그거 있잖아요. 링크. 그래 거기서 연습하고 뭐 지금 석사과정 밟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최은혜 선생님 영어 김연아 영어 튜터링 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꼬셔봅니다. 한양대학교 안 될까? 한양대학교 안 될까? 한양대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겠어요? 하여튼 아니 책도요 무슨 제 책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상한 책 보고 뭐 심리학책, 이 언론 플레이죠 다. 예? 뭐 이거 하면서 뭐 고려대학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겁니다. 또 학생증 분실해서 다시 받는 김연아. 이런 것들이 다 뉴스워시하다 이겁니다. 김연아급이면 모두 다 뉴스워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 타려면 어떻게 돼요? 방법 없죠. 뭐 이순신 동상 올라가서 뭐 1번 한번 외치면 됩니다. 그 딱 빨간 띠 하고서 거기서 역사역 그러면 뜨죠. 서울대 한양대학교 학생이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본 역사 왜곡 아베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순신 또 일본 명랑 명랑 해전의 길을 받아 역사 왜곡을 뽀수사 뭐 이런 소리 하면 매스컴 타는 겁니다. 뭐예요? 기이한 행동. 언노운이지만은 언노운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언노운이야. 언유절했죠. 과화문에서 많이 시위했는데 얘는 어디 갔어? 이순신 동상, 이순신 아저씨 동상에 올라간 거야. 그리고 그 칼 옆에 누구를 친 칼? 왜구를 친 칼. 뭐 의미 부여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자가 왜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이순신 장군 명랑 때가 말도 좀 미리 만들고요. 그럼 뜨는 거죠 뭐.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 성동구. 방법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뭐 토익 990점 맞고 가야 일개 원자된 하나의 엘리트 사원이야. 오늘 현대 사회에서
990점 자랑하지만 옆에는 980점보다 낫다. 똑같죠. 뭐 거기가 거기죠. 자, 좋은 거 가르쳐줬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수 누구야? 저까지 유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혼돈이 온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교생 실습 나가야 돼요. 사립학교 사범대학 학생이면 교생 실습 나가야 돼요. 뭐 제대로 못 나가겠죠. 바쁘니까 형식적으로 몇 번 나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아니 이 품위 유지를 해야 되겠죠.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뭐 이제 끝났다 연금 뭐 100만 원 나오는 거 갖고 자기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연아도 품위 유지하려면 광고 모델 또 들어옵니다. 예? 근데 하필 교생 실습할 때 맥주가 온 것도요. 그것도 밤 11시에 뜬 거예요. 괜찮죠? 있어요. 나이 성인이야. 22살이고요. 어? 그것도 우리 또 갑자기 거룩한 도덕적인 잣대가 발로 하는 거죠. 교생 실습 제대로 했느냐? 우리가 뭐 제대로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업도 일찍 끝내죠. 휴강도 하죠. 세상 사는 게 그렇고요. 또 이렇게 뭐 봐주는 것도 많고. 이게 현실인데 갑자기 김연아에 대한 엄정한 도덕적 잣대를 교생 실습 제대로 하느냐 이거야. 시간 제대로 지키느냐 이거야. 쇼다 이거죠. 사는 게 쇼가 많습니다. 사는 게 쇼가 많죠 사실은. 근데 또 어느 대학 교수가 그것도 이제 이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저쪽 신촌에 있는 교수가 고대 학생 뭐라 그러는 거 이게 제가 그래서 막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또 그 황아무개 교수죠. 연대 심리학과 교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친구가 제 친구도 되고 그 교수 친구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밤에 맥주 선전하겠죠. 하이트 선전 할 수 있죠. 그 셀리브리티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인정을 합니다. 타이거 우즈 골프에서는 그렇게 황태자지만 사적인 생활에 엄청난 잘못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드에 가서는 또 그렇게 환호를 합니다. 사적인 것까지 연발시켜서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와 공사 이건 또 사라고 그러지만 광고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 사업의 세계의 일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론사에서 요즘에 이런 비트 시스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시스템이라는 것 한번 뭐냐? Specializing in one area 특정 분야 한 영역을 전문화하는 겁니다. 보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언론사에 일을 한다면 뭐 축구, 야구 같은 거 처음에 축구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겠죠. 저는 뭐 유럽 축구 많이 하니까 축구 쪽 하고 싶다. 축구도 해외 축구 쪽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비트란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concentrating 집중한다는 뜻이다. 특정 영역, 특정 범주. 그래서 이런 스포츠에서 이런 비트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뭐 오히려 저기 정치부는 뭐 정당도 가고 정부도 가고 국회 뭐 여야 뭐 왔다 갔다 넘나듭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비트 시스템이 되지만 스포츠는 워낙 다양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해외 축구를 잡고 또한 해외 축구를 하다 보면은 유럽 쪽에 많은 거니까 유럽에 관해 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스포츠 세계를 좀 더 공부해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라 전문성 키우면 되는데 이 선생은요 진짜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EPL을 몰랐어요. 90년대 초반에. 91년도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93년도에 한국 들어왔어요. 제가 94년도에 들어왔는데 몰라 EPL. 생긴 지 2년 됐으니까. 뭐 그러다 한 2000년도로 그 EPL이 뭐래? 뭐지? 이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또 골프도 알아야 되죠. 권투도 알아야죠. UFC도 알아요. UFC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프로레슬링 뭐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저희한테는 BT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요. 선생들한테는. 각종 미디어 관련된 부분에 해외 사례, 국내 사례를 내면 거기 네이버에 있는 모든 스포츠 소식을 대충은 또 보고 또 여러분들이 올려준 기사도 한번 보고 또 해외 뭐 CBS 스포츠, ESPN, 뭐 CNN, BBC 이런 쪽에서 나온 어떤 기사도 대충 훑어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BT 시스템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있다. 그래서 BT 시스템에서는 이런 핵심 프레임들이 있다. 근데 핵심 프레임 뭐야? 언크리티컬해. 해당 부분에 자기가 전문가가 되려고 집중하다 보면 해당 분야의 어떤 선수, 감독, 코치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겠죠. 서로 알고 있어. 알고 있을 때 크리티컬할 수 되게 힘들겠죠. 되게 언크리티컬하기가 쉽다. 또 뭐야? 프로모션을 띄워주기적 어떤 디스코스, 담론을 펼치기가 쉽다. 오히려 객관적이고 조사하는 리포트보다는 그와는 거리가 있게
프로모셔널 언크리티컬한 디스코스를 하더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신뢰성 부분, 신뢰성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뭔가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크레더빌리티가 낮아지겠죠. 낮다 보면 해당 부서가 또 비난을 받습니다. 토이 디파트먼트가 아니냐, 토이 디파트먼트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업무 관행, 기존에 늘 하던 대로 루틴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루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MT 갈 때도 예전에 좋았던 거 한번 리뷰해보고 어떤 면이 좋아지 그건 살리되 좀 그 면에서 나쁜 건 좀 개선해라. 항상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1, 2학년들 의견을 많이 받아주라. 처음 우리 그 MT 갈 때는 그냥 교수님들이 딱 정해서 탁탁 했어요. 여러분이 다 짜게 돼 있어요. 다 짜게 돼 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비트 전문 보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걸 하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포터라는 것이 기존의 선수, 코치와 아주 클로즈 릴레이션십을 유지해야지 그 비트 시스템이 존재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크리티컬하지 못하고요. not 크리티컬하고 또 배드 뉴스를 하지 못해요. 굿 뉴스만 하게 되겠죠. 또 이런 인베스티게이트 저널리즘, 조사하는 저널리즘에 관여하지 않고 결국은 프로모셔널 디스코스에 사로잡힌다. 프로모셔널 디스코스가 주를 이루다. 이러다 보면은 역시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이런 비난의 여지가 존재하고요. 또 역시 또 늘 프레셔가 있습니다. 좀 퀄리티 카피, 뭔가 양질의 보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였다. 그래서 비트 전문 보도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 독자 시청자가 생각보다 굿뉴스를 선호하다. 승부 조작 자꾸 파헤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꾸 덮어두길 원해 팬들도. 근데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파헤치는 게 재밌죠. 돈 얼마? 비타 500에 돈이 얼마 들어가? 그 순간에 저게 학생이 비타 500을 갖고 왔어요. 그냥 밑을 쳐다봐요. 쳐다볼 이유가 없죠. 박스를. 근데 비타 500 익숙해져. 왜? 뉴스에서 그래. 그만큼 굉장히 뭡니까? 이런 정치 쪽에는 파헤치고 뒤집고 드러내고 이런 뉴스가 호기심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쪽은 이런 배드 뉴스가 파헤치는 뉴스, 인베스게이티브 쪽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기사 작성을 회피하는 것도 존재하더라. 이런 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본 게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나? 한국의 뉴스페이퍼가 어떤 식으로 how 코리안 뉴스페이퍼가 컨스트럭트 만들었냐? 레프리젠트 차이나 중국을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가를 제가 2009년도에 조사해 봤어요. 봤더니 되게 이제 네거티브 뉴스가 보수 언론은 좀 많았어요. 근데 한겨레 신문은 좀 네거티브 뉴스가 많지 않았고요. 스포츠 뉴스를 봤더니 포지티브 뉴스가 27%, 네거티브가 14%. 나머지는 이제 뉴트럴한 거죠. 즉 스포츠 뉴스에는 어느 쪽이 많았다? 포지티브한 뉴스가 많았다. 어느 신문이든 간에. 근데 넌 스포츠 섹션, 정치, 경제, 사회에서 중국을 다룬 뉴스에는 상당수 뭐예요? 네거티브가 38%. 그다음에 포지티브가 몇 퍼센트? 16%에 불과하더라. 즉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많아요?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보다 많았다. 반면 스포츠 쪽은 어떻다?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가 많다. 즉 스포츠 섹션의 어떤 뉴스의 어떤 노선은 상당 부분 어떤 거다? 긍정적인 것이 많다. 그래서 스포츠 쪽에서 중국을 비난할 게 없겠죠. 근데 정치, 경제, 사회에서는 중국을 비난할 게 맞죠. 뭐 인권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뭐 어떤 정치적 탄압, 티벳 탄압, 뭐 보도할 거리 많은데 스포츠 쪽에서는 고작 보도해야 뭐 베이징 올림픽이니까 뭐 텃세, 뭐 이 정도 얘기죠. 스포츠 뉴스 가지는 속성 자체가 네거티브를 가지기가 어려운 속성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칠게요.